그날의 기억은 오래 묻혀 있었고 그 기억은 이 궁을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13년 전 아이들을 귀물로 만드는 주술을 펼치던 풍사는 김봉인에게 잡힙니다. 죽음을 앞둔 그가 던진 한마디는 왕가 근처엔 원한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봉인은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팔척귀를 정치의 도구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김봉인은 여리가 계획을 방해한다고 판단하고 풍산에게 제거를 명령하지만 풍산은 강철이가 곁에 있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게다가 윤갑의 몸속에 이무기가 깃들어 있다는 말에 김봉인은 처음으로 불안한 흔들림을 보입니다. 한편 여리는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죠. 왕이 예전부터 팔척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를 죽인 건 강철이가 아닌 팔척귀였다는 것까지 모든 사실을 알고 혼란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인 여리는 점점 강철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궁 안의 혼란을 수습하며 오래 준비해온 개혁을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최원우를 좌의정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지만 김봉인은 대비를 움직여 그를 협박합니다. 결국 최원우는 왕의 뜻을 거절한 채 궁을 떠나죠. 그 무렵 곽상충은 복수를 위해 윤갑의 어머니 영금을 납치하고 여리는 김봉인이 보낸 자객들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다행히 비비의 도움으로 여리는 위기를 모면하고 강철도 마찬가지로 비비와 함께 영금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리는 강철에게 조용히 고백합니다. 그래도 내 할머니를 죽인 게 강철 너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라며 울분을 토합니다. 강철은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다가가 흐르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듯 입을 맞춥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묶여있던 감정의 끈이 조용히 당겨지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은 한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이 점점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강철은 여리에게 다시 다짐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널 지켜줄게. 그 말처럼 둘은 왕과 함께 팔척귀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움직입니다. 여리는 믿고 있었죠. 이 세상에 악귀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억울하고 아픈 사연이 사무친 한으로 남아 귀물이 되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한만 풀 수 있다면 그들도 떠날 수 있다는 걸요. 그런 여리를 지키기 위해 강철은 그녀 몰래 명두를 가져갑니다. 며칠 전 곽상충의 몸속 부적 때문에 이무기의 힘이 통하지 않았던 경험. 이번엔 명두를 이용해 그 부적을 무력화시키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깊은 밤, 강철은 다시 곽상충을 찾아가고 명두의 힘으로 부적을 찢어낸 뒤 비비가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죠. 그렇게 곽상충은 허망하게 세상을 달리합니다. 왕은 신하들의 죽음이 계속되자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은 결국 강철을 향하게 되죠. 이 모든 일, 내가 한 건 아니냐? 강철은 그 배우의 김봉인이 있다고 의심하지만 왕은 외조 부인 김봉인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 진실이 너무 무거워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 와중에 여리는 맹인판수로 위장한 풍산을 마주합니다. 그의 손끝에서 흐르는 기운을 느낀 여리는 그가 바로 아구지, 귀물의 중심이라는 것을 직감하죠. 풍산은 그녀를 납치하고 김봉인은 이미 여리를 제거하라는 명을 내린 상태. 이제 여리의 목숨은 경계선 위에 놓이게 됩니다. 강철과 왕의 호위무사는 풍산의 은신처로 향하고 겉으로 보기엔 숨을 곳조차 없는 단출한 공간이지만 강철의 눈에 무녀의 벽화가 들어옵니다. 의심을 품고 검을 휘두르자 벽 뒤엔 숨겨진 공간이 열리고 그 순간 풍산의 몸에서 팔척귀의 기운이 일렁입니다. 그 안에서 풍산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팔척귀에게 빙의된 풍산이 말을 합니다. 나는 봤다. 100년 전 내가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 떨어지던 너를. 그런데 왜 나를 공격하는가? 진짜 적은 내가 아니라 저 왕가의 핏줄들이지. 10화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풍산에게 팔척귀가 빙의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팔척귀와 연결되어 있었던 인물인가요? 100년 전 떨어지는 너를 봤다는 말은 강철이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였다는 설정을 다시 상기시키며 그 정체를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이제 11화에선 이 모든 의문들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팔척귀의 한은 과연 누구의 것인지,
풍산의 목적은 무엇이며 김봉인의 배후는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강철이는 과연 끝까지 여리의 곁을 지킬 수 있을까요? 11화 예고편을 바탕으로 귀궁 11화 뇌피셜추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신당 앞. 바람이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마치 큰일이 벌어지기 직전 세상이 숨을 죽인 듯한 정적이 깔렸습니다. 그 침묵을 깨운 건 왕의 외침이었죠. 강하게 울려 퍼졌지만 말끝에 날 수 없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팔척기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고 왕은 그 기척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가섭스님의 말은 그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다는 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존재를 감추고 있었고 왕은 결국 직접 풍산의 신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신당에 도착한 왕은 곧바로 외쳤습니다. 풍산을 향해서, 아니 어쩌면 그 안에 숨어있을 또 다른 존재를 향해 팔척귀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기운이 천천히 주변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안개 자욱한 숲길을 걷는 여리와 강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강철이 하늘에서 떨어졌던 날, 팔척귀가 태어났다는 말이 사실이냐고. 강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가 모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여리는 조용히 경기석을 내려놓았습니다. 더는 그것에 기대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강철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의 존재 자체가 이제 여리에게는 무엇보다 강한 보호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비비. 감정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무기의 사명을 버리고 인간의 편에 선 강철. 비비는 그 순간 더는 따를 수 없다고 느꼈던 듯합니다. 그리고 여리 때문에 강철이 저렇게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비비는 곧장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풍산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여리를 넘기라는 요구에도 그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은 동의이자 결심이었습니다. 형이 놓아버린 자리를 자신이 대신 지키겠다는 의지였죠. 신당 안, 여리는 묶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풍산과 비비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긴장감이 흘렀고 공기는 날이 선 듯했습니다. 비비는 천천히 다가가 여리를 내려다보더니 말없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숨죽인 공간 전체를 뒤덮듯 팔척귀의 기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귀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었죠. 오히려 이 순간을 누군가의 선택과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리의 실종 소식은 곧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신당에서 무언가 벌어졌다는 정황과 함께 팔척귀의 기운이 다시 감지된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왕은 단순히 여리의 행방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팔척귀와 관련된 보다 근원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오래된 왕족의 족보를 펼치고 팔척귀가 누구에게 원한을 품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탐색 끝에 손가락이 멈춘 이름, 바로 그 인물이 팔척귀의 원한이 향해 있던 대상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열흘 뒤 용담골로 향하기로. 단지 여리의 흔적만 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팔척귀의 정체를 스스로 마주하겠다는 결심이 깃든 결정이었습니다.